(2023년 9월 25일) 현재 전주지방법원에 와서 제가 새로 절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나왔길래 그 물건을 매입하려고, 경매로 매입하려고 이렇게 전주지방법원에 왔어요. 그리고 그 전주지방법원에 와서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려고 나왔어요. 저는 경매를 조금 많이 해봤는데 초보자는 아니고 약간 주금 정도는 돼요. 그리고 풍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풍수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돈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 명당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명당, 건물을 매입해도 명당만 매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직관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서는 너무 장점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매입하려고 하는 물건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명당이었거든요. 절로 만들 때, 유교 약사생불사를 만들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대전의 약사생불사는 안타깝게도 서구청에 그 교통과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자체가 문제가 많았어요. 주차 문제가. 그걸 해결하려고도 안 했고 4년간 해결하려고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사 가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매입이 되면 공사 과정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을 하나하나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입찰 법정 출입문이라고 돼 있어요. 입찰. 이 전주지원 들어가는 데는 검색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본관 들어가는 데는. 그래서 갖고 있는 방송 촬영할 수 있는 것과 마이크 부분은 다 사물함에다 넣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긴 들어가는 데는 다행하게도 검사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 법정 출입문이고, 입찰 법정은 우측 전용 출입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들어가시죠. 들어가게 되면 1차 10시서부터 경매가 시작되거든요. 10시서부터 11시까지 한대요. 들어가시죠. 여기가 입찰 법정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당기시고, 예. 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꼭 여기 오늘 재판 안내문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 입찰 취하 및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해야 돼요. 한번 가차에 보여주세요. 이게 취하가 오늘은 2023년 9월 25일 날은 취하가 3건이고 그 다음에 변경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경매가 오늘 진행되나 안 되나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려고 하는 물건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잘 눈여겨봐야 돼요. 경매를 매입할 때는 복골복이 아니라 눈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아주 좋은 물건을 매입할 수 있거든요. 싸게. 그런데 능력이 없고 한 사람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입하려고 하는 물건은 있지만 밝히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왜?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해서 제가 나온 물건이 오늘 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입찰 서류를 지금 받을 거예요. 입찰 서류 받을 때는 저는 받아올게요. 지금 현재 입찰 서류를 받았어요. 이게 입찰 봉투하고 그 다음에 요 입찰 서류, 기일 입찰 이렇게 서류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입찰 돈 봉투,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그 다음에 공동 입찰, 그 다음에 공동 입찰인 명부. 이렇게 보시면 이거 방송으로 다 나갈게요. 요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보증금을 넣고 여기다가는 제가 입찰할 그 저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지금부터 기재한 다음에 방송을 더 할게요. 이걸 어떻게 기재하는가. 볼펜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입찰 법원에서는 내부 이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써갖고 오는 걸로 할게요. 예, 가시죠. 그리고 지금 입찰 서류 봉투를 다 받았고 이제 입찰 서류는 다 적었거든요.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이쪽으로. 왜냐하면 경쟁률이 하도 세서 서로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입찰 서류. 첫째가 이 입찰 봉투가 전체 봉투거든. 노란 봉투예요. 여기에 바로 이름 쓰고 이름 쓰면 돼요. 그리고 대리인일 땐 대리인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입찰 그 기일 입찰표라고 그래서 여기 저는 저기 2023 타경 670을 했어요. 저는 670. 예. 그렇게 하고서 제가 넣은 금액은 1억 8천에 넣었어요. 돈은 없지만 이 대출을 잘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보증금은 10%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기 1610만원 1610만원을 보증금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에 이게 보증금 봉투. 그리고 여기다 보면 이 사건 번호 꼭 잘 써야 돼요. 안 쓰면은 나중에 무효가 돼 버려요. 무효. 그리고 이것도 잘 안 쓰면 무효가 되고 오히려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간혹가다 금액을 잘못 써서 10억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요거를 돈 쓸 때 그 기일 입찰표에 꼭 내가 쓰려고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보증금은 1610만원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대로. 안 그러면 나중에 입찰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서 요게 한 다음에 입찰표에 그 입찰 봉투에 노란 봉투에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뒤는 위임장. 위임장은 내가 못 왔을 때 위임장을 대리로 오는 경우 작성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찰표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보기보다 오늘 사람들이 조금 많이 와갖고 지금 떨리네요. 왜냐하면 되냐 안 되냐. 예, 이왕 옮겨오면 돼야 되는데 제가 돈이 별로 없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조금 떨려요. 예,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소매치기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법원에. 그래서 꼭 수표 한 장으로 이렇게 끊어야 돼요. 잠깐만, 이게 번호는 가릴게요. 수표 번호는. 예, 가리고 한 장으로 1600만원을 끊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1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보증금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게 처음이에요. 직접적으로 맨 3,000원만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떨려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입찰 봉투에다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안 적어놨네. 예, 잠깐만요. 이걸 정확하게 안 하면 나중에 무효가 되니까요. 무효가 3, 그 다음에 물건 번호는 요렇게. 예. 됐어. 이제 작성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이걸 매입할 때 공동입찰 할 때는 공동입찰 신청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공동입찰 할 그 대상자 명부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입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아파트 할 때 그 한 사람 명의로 하느냐 공동 명의로 하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이것만 있으면 그 나중에 등기하기도 편해요. 그러면 이제 가시죠. 이제 입찰하러 갈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하는데 경쟁이 높으니까 서로 그 금액표를 알려주면 안 돼요. 제가 쓴 금액보다 더 높게 쓰면 저는 낙찰이 안 되잖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거의 100%가 넘을 때가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막 120%, 150%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류를 넣으러 갈게요. 아이고.
예, 이제 그 오늘 방송 촬영을 안에서 못하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입찰을 끝냈어요. 입찰을 끝내고 그 다음에 표를 받았거든요. 25번 받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경매 낙찰 이제 이 번호를 부를 거예요. 그걸 보고 경쟁자가 몇 명 있는가 이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 더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행하게도 보니까 그 입찰 건수, 입찰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입찰이 많을 때는 이 하얀 박스에 하얀 플라스틱 박스가 있거든요. 그 플라스틱 박스에 꽉 차는데 오늘은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찼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신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참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감망하러 오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이름은 또박또박 써야 돼요. 제가 아까 이름을 또박또박 공씨라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붙였으니까 홍씨로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공태건으로 이렇게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입찰 서류를 제가 몇 장 더 가져올 거예요. 예, 여기 있고. 서류를. 예. 혹시 몰라서 이렇게 입찰 서류를 더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거를 그 기재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전주 지원 오면 아예 작성해서 오려고.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리고 경매는 잘 아는 사람이 하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이 할 때는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가보다도 더 높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할 때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시가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현재 시가가 더 싸면 현재 시가대로 가고 그러면은 법원 경매로 살 필요가 없거든요. 법원 경매는 거의 망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망했다. 그래서 망한 것은 재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재수 없는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재수 없는 것을 그대로 사서 또 재수가 없을 수 있어요. 항시 아셔야 되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은 그 다음에 또 경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만치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나가죠. 11시에 저기니까. 네. 항시 아셔야 되지만 경매 물건으로 나온 물건은 어떻게 보면 재수가 있는 물건이냐 재수가 없는 물건이냐를 나눠야 돼요. 경매가 됐다라는 물건은 특히 아셔야 되지만 망해서 나온 물건이에요. 내가 대출을 받고 그 돈이 안 돼서 대출을 못 갚아서, 안 그러면 내가 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안 그러면 내 자식이 내 그것을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못 갚아서 내 처나 내 남편이, 그래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재수가 없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거의 보면 90% 정도는 다 재수가 없어요. 다 수맥구덩이, 물구덩이, 또 물이 때리는데 거의 물건들이 나와요. 이건 풍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물건에서도 간혹가다 알맹이들이 나와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알맹이, 그 알맹이를 잡으려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경매를 해서 그 알맹이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리고 또 하나 항시 아셔야 되지만 까마귀가 백로를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능력이 안 되면 과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수준에 맞게 그 경매를 써서 낙찰을 받아야지, 자기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낙찰을 크게 받아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그 건물이 다시 또 경매가 나와요. 제가 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 건물이 또 경매가 나오고 또 경매가 나오는 것을 제가 무수히 봤거든요. 왜? 그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집은 원래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대로 저는 그걸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재수가 있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낙찰을 받고 거기 가서 제가 제 원하는 대로 재수 있는 집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약사생불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수 없는 집일지라도 약사생불사가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나 이런 데 명당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명당혈을 정확하게 잡는 게 경매에
어떤 면에서 경매할 때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재수 없는 집을 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내 독단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또 나 또한 재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낱낱이 경매하는 그 장면을 촬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매하시는 판사님께서 촬영을 불가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경매를 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경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한 1억 8천을 썼는데 조금 저한테는 부담은 있어요. 1억 8천에. 왜냐하면 저한테는 1억 8천이 너무 큰 돈이라. 그래서 할 때 그 농협에다가 물어봤어요. 경매 대출 해주냐고. 그런데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건을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작성 다 끝낸 다음에 11시까지, 지금 11시서부터 경매를 한다니까 저는 23타경이기 때문에 22타경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타경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간에서 조금 더 초기에서 좀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낙찰이 될 것 같아요. 낙찰을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을 보면 임야 같은 것들 명당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로. 그리고 경매가 아닌 것도 엄청 싼 게 있고요. 제가 김천에서 27,000평을 제가 경매로 사준 적이 있어요. 그때 총 경매가는 1억 8,5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것을 27,000평을 받았고 제가 만약에 제가 풍수를 해주게 되면 거의 7,000평은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낙찰 해주면서. 그분이 잘못해서 유튜브 부동산업자들한테 속을 뻔했던 걸 저한테 의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땅 사면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엄청 후회할 뻔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했고 저는 그것을 이제 경매로 좋은 물건이 있으니 그 물건을 사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그 물건을 추천드렸고 그분은 저를 믿고 그 물건을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낙찰이 됐고 그분은 그 땅을 보고 너무 매우 만족을 했어요. 특히 마사에다가 경사도는 35도에서 40도 정도, 그 다음에 혈 기둥맥은 총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맥, 2맥, 3맥이 있었는데 3맥이 가장 짧고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풍수해주면 그 7,000평만 저한테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27,000평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겠죠. 그리고서 그거는 조금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무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저기를 했어요. 올렸어요, 사무장이. 예.